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이를 망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희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현행범 체포,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하겠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행범 체포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인지, 특히 이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지 않는다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나도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포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포나 구속 같은 것들은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영장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법원이나 판사가 정말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자료를 통해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의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행이 이루어진 뒤 시간이 지났거나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현행범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현행범은 바로 도둑. 도둑이 어디를 털고 있다가 경찰에게 들켜서 체포당하면 현행범 체포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범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도둑질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한참 뒤에 다른 장소에서 이 범인을 발견했다면 현행범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행 뒤에 시간이 지났거나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범죄 실행 이후에 들켜서 도망가고 있는 동안 시간이 지났고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들키지 않은 뒤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행범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어떠한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까 또는 방금 전 아니면 지금 일이 아니라면 예전의 일을 가지고 나를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겠다라는 말은 애당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떠한 문제로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를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쫓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장소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현행범 체포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당함을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찰이 물어보면 일단 절차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도망가거나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가 있고, 오히려 체포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결백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문제로 나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천천히 질문하시면서 협조하실 것은 협조하시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결백한 상황이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범인을 취급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녹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즉, 경찰이 다 알고 왔다, 범죄 저지른 건 맞지 않냐 라면서 사실상 나를 범인으로 취급하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무고한 상황이고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범인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정당한 수사 절차였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요즘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녹음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녹음을 시작했는데 녹음하는 것을 들키면 당연히 경찰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없는 정당한 조사나 수사 방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안들 보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임의라는 말 뜻 그대로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한다고 체포 사유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정말로 이 휴대전화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한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서 이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한다?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원 또한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휴대전화의 특성상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도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는 쉽게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거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임의 제출해야만 한다.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무고하신 분들 이를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되는 사건들을 보면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면밀히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심증부터 가지고 수사하면 답정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죄 추정 하에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지 범인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몇몇 증거들만 가지고 일단 범인을 확정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나 또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행범 체포 그리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인 취급을 받는다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해서 정당한 방어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